한 대학 시간 강사가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갑을 보면 10,000원짜리 하나, 소주 한잔 하나에 먹을 형편도 안 되고. 박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 수가 있을까? 다 쓴 건데 지도 교수님이 자기는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기부금조로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유서에서 밝힌 교수직 매매와 논문 대필은 사실이었을까요? 학과장이나 주임 교수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대필을 한 게 저도 한 20여 편 될 겁니다. 그 추천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무전 전임, 무전 강사, 수도권에 괜찮은 대학이다 그러면 2억에서 3억 정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 지난달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모 씨가 강의했던 학교입니다. 본관 건물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고인에게 강의를 듣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던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시간표엔 아직도 고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이곳에서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교양영어 5과목을 가르쳤던 고인을 학생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게 강의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네. 준비도 철저하시고요. 절대 빼먹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하시고 학생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고인의 연구실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고인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고인은 이곳에서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전체 학교에서 서박사님이 처음 출근하시고요. 7시 반 정도 출근하셔서 밤을 꼴딱 세우는 경우도 많으셨고 일찍 가시면 10시, 11시 매일같이 보시면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셔서. 수소문 끝에 만난 고인의 형은 부인과 자녀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못 벗어났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만 전화하시고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더 생각 안 하시려고 막 하시니까. 고인이 남긴 유품은 대부분 논문과 책들, 용달차로 2대 분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2 자녀를 둔 40대 중반의 가장이었던 고인은 박사 학위를 받은 지 8년이 지났지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유품 속에서 발견한 고인의 이력서에는 시간 강사로 보낸 13년의 세월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항상 지갑을 보면 10,000원짜리 하나, 소주 한잔 편안하게 먹을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보기엔 어엿한 대학의 선생님이었지만 부인은 식당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엄청 힘들었죠. 제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식당을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거의 10여 년을 넘게 참 다니니까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식당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나 쉬고 그 다음날은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때도 보면 항상 힘들어 했었어요. 고인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하루빨리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 벌일 줄은 생각을 했던 못했지. 올해 그랬거든요. 본인으로도 형님 올해는 꼭 친정으로 교수가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축하한다고 서로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종강을 불과 몇 주일 앞두고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서씨. 그는 왜 갑자기 죽음을 택한 것일까?
지난달 말 시간 강사 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이번이 8번째입니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강사들의 현실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모 씨가 목숨을 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박진범 PD. 네. 고인이 유서를 남겼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서에는 서 씨가 13년 동안 몸담고 있던 우리 대학 사회 현실에 대한 폭로가 담겨 있습니다. 서 씨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해봤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5장의 유서. 유서에서 고인은 교수직이 억대에 팔리고 있으며 자신도 2번이나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교수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제의했다는 대학. 취재진은 수도권에 위치한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대학 측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에게 유서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평가할 때 수여할 때 일단 그분이 우리 학교에 출강한 적도 없고 또 지원하신 적도 없고 그 해당 학과 그분 전공의 학과 교수를 공고를 낸 적도 없거든요. 하지만 서 씨와 가까웠던 동료 강사는 서 씨가 브로커를 통해 해당 대학의 교수직 매매를 제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분을 만나셨대요. 브로커 역할을 하신 어떤 모 정당의 어떤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분이고 하니까 이래 해서 좀 기다려보면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해주겠다는 건데 브로커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학의 이름이 있죠. 대학 이름과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한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서 고인은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총장 면접까지 가서 많이 드는데 보통 한 2, 3억 한다는데 1억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귀한 분이라고. 내가 당신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분이 좀 정의감이랄지 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나. 실력으로 들어가겠다. 예.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겠죠. 유서에 언급된 또 다른 대학은 지방의 2년제 대학이었습니다. 2년 전 6천만 원의 교수직을 제의했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 역시 유서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영어 전공을 하신 분을 뽑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공고를 낸 적도 없고요. 또 그분이 지원한 사실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측은 교수 채용 과정이 투명하다며 면접 심사표까지 제시했습니다. 항목 중 기여 예상도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기여 예상도가 가장 크네요. 그렇죠. 왜냐면 수준적으로 기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죠.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여 예상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여라는 것은 경제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지만 동료 강사는 교수 채용과 관련해 학교 측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은 1대1로 어떻게 비밀리에 만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는 부분은 제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중에 가장 고위에 계신 분이 1대1 만나서 이렇게 하셨다고. 예. 그런데 지난 4월 이 대학의 총장은 교수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시점은 2년 전, 서 씨가 제안을 받았다는 것도 2년 전입니다. 지원자들로부터 1인당 4명한테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보직 교수나 간부들을 통해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금품을 요구받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준 교수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채용 과정에 금품이나 이런 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대답해야 되나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지금 좀 곤란하거든요. 현금으로 전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피가 있었는데 그 보스턴 백이나 그런 커다란 쇼핑백에 담아서 커피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차 안에서 그 전달을 하고 또 뭐
밖으로 이제 기사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요구하니까 교수직을 위해서 별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었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발전기금은 받았지만 채용과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받고 어떻습니까? 이 사유를 냈다면은 문제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유에서 어떤 의결이 돼야만이 교수 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유에서는 다 교수 채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발전기금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면은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교수 채용 단계에서 일단 공고를 하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접 전후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금품을 주고 줄 수 있는지 이런 사진이 되고 그 돈을 주고 받은 그 보직 교수나 다른 간부들이 그 면접 이후에 따로 만나서 그런 의사를 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밝히고 싶었던 우리 대학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 그는 교수직 매매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현직 교수는 자신이 돈을 주고 교수가 됐다는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그 총무부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1억 원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써주겠다. 2, 3일 있다가 1억 원은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억 5천만 원이어야 된다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좌 수표를 한 2천만 원, 2, 3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막 수표고 뭐고 뭐 현금이고 현금으로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뭐 어떻게 챙길 수 없어서 골프백에다 보스턴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났습니다. 내가 돈을 낸 뒤 김 씨는 바로 임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공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전 그냥 됐고 근무하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제 그 설립자 아들이 저를 불러서 내가 특별히 뽑아줬으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본급만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뭐 뽑아준 것도 고마운데 전공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뽑아줘서 고마워서 6개월 동안 그냥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1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간 강사들에 의하면 대학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고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쪽 뭐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거의 어느 대학은 얼마다. 뭐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도 좀 그냥 2억이니 뭐 2억 5천이 광주의 어떤 대학은 얼마 받는다. 근데 실제로 누구 소개를 받아서 갔더니 뭐 디스카운트 됐다든지 원래는 뭐 2억인데 좀 힘을 가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갔더니 뭐 1억 5천 내려갔다든지. 추정 60분은 교수신문과 공동으로 시간 강사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수 임용을 지원할 때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5%였습니다. 이 중 2억 원 이상을 요구받은 경우도 10%를 차지했습니다. 교수직 매매를 제안받을 경우 3명 중 2명이 받아들이거나 갈등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오면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력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껴봤으니까. 이 같은 풍토 속에서 13년째 만년 강사로 버텨온 고인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갈등했다고 합니다. 고인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친척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여기서 그러면은 교수님 소리 듣고 좋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남아가지고 내 실력으로 노력으로 해가지고 실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교수가 되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고인.